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앞단에 어떤 치료를 했는데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쇠기둥 같은 게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거를 못하니까 재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많은 케이스들을 이미 올려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기둥이 박혀 있어가지고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를 꼬집어 보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경치료한 후에 포스트 4개가 박힌 치아인데 염증이 생겼는데 재치료는 안 된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기둥이 4개가 박혀 있고 여기도 기둥이 4개가 박혀 있어요. 4개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기둥을 세울 때는 최소화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뿌리 끝에 이제 염증이 있는 치아는 이제 요 끝에서 2번째 치아인데, 환자분이 이제 어쨌든 7년을 쓰셨으니까 요 2개 다 이제 교체를 하기를 원하셔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혹시 크랙이나 기타 그런 게 있으면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이게 보면은 2개가 스플린트 크라운이 되어 있어요. 2개가 묶여 있는 거죠. 이 뒤쪽 여기도 기둥이 4개가 있고, 하지만 뿌리끝 염증은 여기는 없고 여기는 기둥이 마찬가지로 4개가 박혀 있고 이제 염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염증은 괜찮은데 여기가 약간 길쭉하게 영어 스펠 J자 모양처럼 있기 때문에 염증 양상이 크랙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우선은 제가 제거하고 크랙이 보이면 임플란트 가는 건데 우선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거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제거를 하고 보니까 내부가 이제 약간 지저분한데 여기에 뭐 레진 코어가 되어 있기는 하죠. 우선은 일단 큐레이로 진단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혹시라도 크랙이 있는지 봤는데 크랙은 없어서 기둥 이렇게 4개 세워진 거를 레진 제거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기둥 4개를 노출을 시키고, 이 기둥이 어쨌든 치아에 접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접착돼 있는 거를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헐겁게 만드는 거죠. 꽉 들어가 있는 걸. 그래서 이제 이 치아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크랙이 위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기둥을 다 제거를 하려고 들어가는 상태이고, 근데 끝에서 2번째 치아 같은 경우에 기둥을 제거하는데 2번에 걸쳐서 기둥을 4개를 제거를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도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 뒤에 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없으니까 그냥 레진 코어만 다시 해서 크라운만 교체를 하시죠 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여기 이제 기둥이 이렇게 이제 4개의 신경관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지저분한 거를 깨끗이 하는 재신경 치료를 한 거죠. 여기 뒤쪽에 만약에 이런 크랙 라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발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크랙이 없었기 때문에 발치를 하진 않고 일단 신경 치료를 해 보시죠 라고 해서 이제 신경 치료를 이제 한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경 치료를 일단은 하고 나니까 벌써 환자분은 증상이 사라졌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염증이 소실되는 양상이 보여서,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둔 채로 그냥 레진만 교체 깨끗이 해서 하기로 했고 여기는 신경치료를 다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남아있는 치질의 양이 두껍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둥을 갖다가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이제 파이버 포스트 기둥을 시행을 한 거고, 뒤쪽은 기둥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뿌리끝 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 완료하고 크랙 양상이었던 잇몸 염증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가 스플린트 크라운인데 여기는 따로따로 크라운을 진행을 했어요. 그 이유는 환자분이 치실을 할 수도 있고, 환자분 예를 들어서 이 치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치아만 단독으로 하면 되는데 스플린트 크라운은 원칙적으로 계속 다 같이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치료를 마무리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둥 제거가 불가능하니까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둥이 4개가 들어가 있다. 여기는 지금 염증이 없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염증이 J자 모양이라서 크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염증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신경치료적인 염증, 동그란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에가 시커먼 기둥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 기둥을 없애야지만 여기가 재치료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둥 제거가 안 되니까 이제 뽑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둥 제거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초음파 팁을 이용해서 제거를 했어요. 근데 포스트 치아 기둥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위쪽 부분에 치아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위에서 달아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스트 치아 기둥을 최소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개수 2개만 했죠. 이 포스트 기둥을 세울 때 무조건 치아를 강화하기 위해서 포스트를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포스트 치아 기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 제거를 하고 재치료를 하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크라운 씌우는 거를 진행을 할 때 이 2개를 갖다가 이제 묶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스플린트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라운을 묶어 놓으면 당장은 여기 음식물이 안 끼고 편안한 것 같지만 여기 사이가 정말 음식물이 끼는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저는 단독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씌우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야지 환자분이 위생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치 하나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안 묶여 있다고 하면 재치료할 때도 각각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묶어서 제작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묶어야 된다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옆에 하나의 치아가 너무 약하니까 옆에 건강한 치아에 묶어 놓는다, 약한 치아가 안에서 뭔가 썩거나 부러지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환자분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그 치아가 혼자서 기능을 못한다는 거는 반드시 대체제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묶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